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동화들 있죠? 오늘 그 동화의 진짜 이야기, 무삭제 원작 버전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동화들, 정말 그게 달까요?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알던 동화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실 거예요. 사실 말이죠. 19세기에 그림 형제가 처음 엮어낸 이야기들은요, 아이들 읽으라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훨씬 더 잔혹하고 충격적인 반전들로 가득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타자는 바로 개구리 왕자입니다. 보통 공주의 낭만적인 키스로 개구리가 왕자로 변하는 그런 이야기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원작은요, 로맨스랑은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오히려 폭력 스릴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원작에서 개구리는 그냥 개구리가 아니에요. 사춘기 남성의 좀 뭐랄까 끈적한 욕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내 접시에서 같이 밥 먹고 내 침대에서 같이 잘래라고 계속 조르는데 이게 사실은 성적인 요구인 셈이에요. 근데 우리 공주님 이걸 순순히 받아줄 리가 없죠. 오히려 아주 격렬하고 폭력적으로 거부합니다. 보셨죠? 키스가 아니에요. 그냥 벽에다가 냅다 던져버렸어요. 이 역겨운 개구리야! 하면서 말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폭력적인 행동이 마법을 푸는 열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고 싫어! 라고 자기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 순간 개구리가 왕자로 변한 거죠. 정말 다르죠? 자, 이제부터는 스케일이 좀 더 커집니다. 훨씬 더 어두워져요. 동화계의 양대 산맥이죠? 백설공주와 신데렐라. 이 두 이야기의 원작에 숨겨진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악한 왕비가 백설공주의 미모를 질투해서 사냥꾼한테 죽이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그냥 죽이는 걸로는 성에 안 찼나 봐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하거든요. 그 증거가 과연 뭐였을까요? 심호흡 한번 하셔야 할 겁니다. 허파와 간. 그걸 가져오면 자기가 직접 소금에 절여서 요리해 먹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건 그냥 죽이는 수준이 아니죠. 백설공주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먹어서라도 자기 걸로 만들겠다는 정말 뒤틀린 소유욕과 잔인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원작은 하나 낭만적인 구석이 없어요. 백설공주가 살아난 것도 보세요. 왕자의 키스? 아니죠. 그냥 하인이 관을 옮기다가 짜증나서 등을 퍽 쳤는데 목에 걸렸던 독사과 조각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정말 우연의 산물이죠. 그리고 왕비의 최후는 더 끔찍합니다. 벌겋게 달군 쇠 구두를 신고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 했다니.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중세시대에 있었던 마녀사냥 형벌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해요. 자, 그럼 이번엔 신데렐라로 넘어가 볼까요? 신데렐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유리 구두죠. 근데 일단 그 유리 구두부터 머릿속에서 싹 지우셔야 합니다. 원작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원작에 나오는 건 황금 구두예요. 근데 이 구두가 자매들 팔에 안 맞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큰딸한테는 칼을 쓱 건네주면서 말해요. 엄지발가락 잘라. 왕비 되면 어차피 걸을 일 없어. 둘째한테는 뒤꿈치를 자르라고 하고요. 와, 정말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무서운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끔찍한 속임수가 통할 뻔해요. 왕자가 깜짝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어디선가 비둘기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죠. 구두를 보세요. 피가 철철 넘쳐요. 하고요. 그러니까 왕자가 자기 힘으로 알아챈 게 아니라 이 비둘기들 덕분에 겨우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좀 깬다고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사실 이건 약과입니다. 그림 형제 동화 초판본에는 너무 파격적이거나 잔인해서 나중 판본에서는 아예 통째로 드러내버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정말 금기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라푼젤 이야기 다들 아시죠? 마녀한테 머리카락 잘리고 탑에서 쫓겨나는 그 이야기요. 그런데 초판본에서는 라푼젤이 쫓겨난 이유가 단순히 왕자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푼젤이 마녀한테 아주 순진하게 물어봐요. 대모님, 이상해요. 요즘 옷이 자꾸 꽉 껴서 안 맞아요. 네, 바로 임신이었던 겁니다. 밤마다 왕자를 몰래 만났던 라푼젤이 임신한 사실을 자기 입으로 실토해버린 거죠. 당연히 이 설정은 너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후딱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선정적인 이야기보다 더한 게 있었어요. 너무 끔찍해서 그림 형제 스스로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빼버린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도살하며 놀았던 방법. 이건 정말 어떤 교훈도 희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비극의 도미노죠. 형이 푸주한 놀이를 하다가 동생을 진짜로 죽여요. 이걸 본 엄마는 충격과 분노에 큰아들을 죽이고요. 그러고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빠는 이 모든 걸 발견하고 결국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냥 한순간의 장난이 한 가족을 완전히 박살내는 과정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다 보니 결국엔 영원히 삭제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옛날 동화들은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어두웠던 걸까요? 착하게 살아라 같은 교훈을 주려고 만든 건 절대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아이들을 위한 판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아주 혹독하고 냉정한 현실을 필터 없이 그대로 비추는 거울,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는 굶주림과 기근이 일상이었고 아이들이 오늘 내일 하다 죽는 게 너무나 흔한 일이었어요. 마녀 사냥 같은 잔인한 처벌이 공개적으로 행해졌고요. 지금처럼 어린 시절이라는 게 보호받는 개념조차 없던 세상이었죠. 동화는 바로 그런 현실을 정말 꾸밈 하나 없이 담아낸 생생한 기록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그 옛날의 잔혹한 동화들이 그 시대의 거울이었다면 모든 끔찍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아름답게만 포장한 지금 우리의 동화는 과연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